뭐 병인 뭐 세 줄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짤막하게 하나 이제 뭐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해가지고 요 병인양해와 신미양의 사이에 좀 큰 일이 있지요. 뭡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해프닝이죠.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1868년입니다. 1868년입니다. 오페르트는요, 독일 사람입니다. 네,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 뭐라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상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독일한테 다 덮어 씌우기엔 좀 그래요. 네, 독일한테 다 덮어 씌우기엔 그래요. 이 오페르트는 계속 이제 정부에 우리 정부의 조선에 계속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장사하자. 통상 문 열어라. 이런 식으로. 문 열어라 하면서 이래 했었는데 뭐 먹히나? 안 먹히지 뭐. 흥선대원군한테 먹히나?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사실 독일만 가지고 하긴 그래요. 미국에 미국 선교사도 있었고요. 미국의 모험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나다니면서 새로운 데 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 모험가도 있었고, 프랑스 선교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천주교조들이 있었어요. 천주교조들. 그게 뭐 100명 정도. 한 거의 100명 이상. 이 친구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뭐라고? 이 동아시아 이쪽 애들은 조상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다. 좀 비인간적이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버지, 뭐 처음에 얘기했는데 남영군이라고, 이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기로 합니다. 충청남도 덕산인가에 있어요. 그 온천 있고 막 그 동네인데 여기를 도굴하려고 합니다. 그래가 막 위협적으로 딱 해가지고 100명씩 막 떼거지 많잖아. 떼거지가 사람들 많잖아. 우르르 몰려가가 막 밤에 막 파헤치는 거야. 누가 와도 물어봐도 막 겁좁고 막 그거 막 파헤치면서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왜냐하면 조선시대 그 무덤 그 매장을 할 때 관이 이래 있으면은 그 관에다가 이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발라요. 뭐 물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막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래 보면은 조선시대 무덤 같은 데 보면 미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두꺼운 데는 거의 1m. 1m 같으면요 거의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그거를 100명이서 드릴로 뚫어도 시원찮은데 삽과 곡괭이 갖고 그게 되겠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뭐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리고 막 날 밝아와가 막 그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 병사들 이끌고 와쁘고 막 이래 되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 이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이거는요, 얘들이 서양 사람이라서 개념이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서양에서도 이것 때문에 오페르트가 엄청 비난받아요. 저 미개한 놈들. 어떻게 조상 무덤을 파헤칠 수가 있노?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그냥 야들이 잠깐 막 완전히 간 거죠. 그게 안 그래도 분위기 1868년 같으면 뭐예요? 병인양요 이후에 서양에 대한 적개심이 치고 올라오는데 게다가 이 사람까지 요래 설치고 댕기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겠어요? 서양에 대한 공포, 적개심이 더 높아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거의 짐승이다. 막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천주교도들 여기 같이 있었다. 역시 박해로 처분하는 거지. 병인양요 때도 마찬가지고 신미양요 때도 끝나고 계속 박해. 니들이 데리고 왔지? 하면서 팍팍팍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생각해 보면 이제 1871년에 신미양요 때 사람들이 항복도 안 하고 뭐 야들을 거의 완전 짐승으로 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일련의 사건, 이 뭐 연도순으로 안 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연도순으로 하자면 시간 순서대로 하자면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구 사건, 신미양요. 그게 거의 신미양요로서 이제 서양 애들이 오는 거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별거 아니다. 서양 아들 와봤자 별거 아니다. 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신미양요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뭐를 세웁니까? 비석을 세우죠. 척화비를 세웠다. 척화비를 세웠다. 척화비라는 건 뭐냐? 양이침범 한문입니다. 한문으로도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괜히 혼란스러울까 봐 안 적는 겁니다. 몰라서 안 적는 거 아니에요. 비전즉화 주화매구이라고 새겨진 비석을 전국 각지에 심어요. 이게 현재 한 30개. 대구 가면 있고요. 예천에도 있고요. 영주에도 있어요. 안동에는 발견됐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양이 침범, 서양, 이 오랑캐,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즉 화해하자는 건데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 왔을 때 화해하자 하는 놈들은 알제? 전 나라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있는 동안에. 사실은 뭐 신미양에도 그렇고 병인양에도 그렇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프랑스와 미국이 물러갔느냐? 사실 얘들이 주로 관심 삼은 거는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겠노?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은 일본보다 못하거든. 일본 쪽에 그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휴게소로 쓰기 딱 좋은 그런데 프랑스는 이미 조선 쪽 관심보다는 중국, 그 다음에 그 밑으로에 있는 인도차이나 베트남 이쪽을 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얘들이 진심으로 왔으면요 우리가 남아났겠어요? 근데 얘들이 그냥 그렇게 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착각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이 어떻게 망하고 우리가 그 뒤로 어떤 시련을 당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서양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 않느냐, 우리의 패기를 보여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자주성을 드러내었다. 패기를 드러내었다. 이건 이제 좋게 평가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 덕분에 우리의 개화, 근대화라고도 하죠. 근대화가 지연되었다. 그죠? 싸움에 이겼다. 싸움에 이기지도 않았어요. 졌어요. 그냥 이 신미양요는 그냥 완전히 밟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기는커녕 미국 애들이 물러나갔다는 데 심취를 해서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안 기울인 거지. 당장 총만 봐도 이 친구들이 4배 이상 멀리서 우리를 쏴서 죽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도 저런 총, 저런 무기 가져와야 안 되나? 라고 해야 맞는 건데 우리가 물리쳤다는 데에 너무 취해가지고 오히려 나라 문을 더 닫고 화해하자는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러면서 사실은 좀 꼬였죠. 좀 꼬였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 보면은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프랑스, 중국을 완전히 탈탈. 미국 세계 최강국. 물론 뭐 싸움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피해 훨씬 더 많이 보고 졌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물리쳤거든. 결국에는 얘들이 목표 달성 못했거든. 얼마나 기분이가 좋아요. 피가 끓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평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그에 딸려온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저도 영상을 끝나고 나서 한번 돌려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요새 해 세월이 1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명사를 잘 까먹어요. 명사를 잘 까먹어요. 그래서 뭐 수정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네, 어쨌건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